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6월 14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동에서의 유조선 피격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이 에너지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끈 건데요. 이날 오전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신들이 이 공격의 주체나 배후가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만의 공격은 이란의 책임이라며 항해의 자유를 해치고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측이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한층 더 고조됐고요.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 해상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가 부진했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해석된 겁니다. 이날 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 3천 건 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21만 8천 건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7일에 발표됐던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폭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줄었었죠. 고용 부진은 대개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한 점은 상승폭을 제한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계속 무역 마찰을 격화시킨다면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중대의 원칙적 문제와 관련해선 결코 양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요. 라리 커들로 위원장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느냐, 누군가의 엉덩이를 걷어차면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대중 추가 관세 부과 등 압박만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말 속이 답답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유럽 쪽 소식 전해드릴게요. 영국에서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예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영국 차기 총리의 존슨 전 장관이 유력해지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요. 그는 선거 구호로 브렉시트 지연은 패배를 의미한다를 내세우면서 강경 브렉시트 노선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가 총리직에 오른다면 EU와의 합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만약 EU와 브렉시트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겠죠. 여기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네요. 오늘 국내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다음 주 열릴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모처럼 웃는 철강업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 기업의 열연 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열린 1차 연례 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산계 관세율을 기존 41.57%에서 0.55%까지 낮췄습니다. 앞서 미국 산업부가 2016년 포스코에 대해 58.86%의 상계 관세를 물렸었죠. 상계 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열연 강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입이 되니까 거의 60%에 달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상무부가 고율 관세 상정에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관세를 1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이 적용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약 17%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1.57%의 상계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거죠. 이번 1차 연례재심 판정을 통해 0.55%까지 낮춰졌고요. 현대제철 역시 예비 판정 당시 3.95%의 상계 관세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0.58%로 내려갔습니다. 이외에 다른 한국 업체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계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반덤핑 관세율까지 낮아질 경우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제강과 포스코 강판, 문배철강, DSR 제강 등 철강 주요 종목과 중소형 종목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동성제약과 대한광통신 훨훨 날다입니다. 오늘 동성제약 현재 상한가로 직행했고 대한광통신도 24% 가까이 급등하면서 불기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같이 볼게요. 동성제약이 한국전기연구원과 광역학 진단, 치료 의료기기 시스템 관련 특허에 대해 해외 6개국과 실시권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복강경을 기반으로 췌장암의 광역학 치료를 할 수 있는 차세대 진단치료 융복합 의료기술에 대한 건데요. 광역학 치료는 간단히 말하면 특정 빛에 반응하는 광과민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면요. 암세포가 일반 세포보다 이 광과민제를 더 많은 양 섭취하게 되고요. 이때 어떤 빛을 쏘면 광과민제를 많이 섭취한 암세포가 반응을 하면서 암세포가 소멸하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광역학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1. 광과민제 2. 빛을 정확히 암세포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매체 3. 빛이겠죠. 그런데 동성제약이 바로 1번 이 광에 반응하는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을 만들었고요. 대한광통신은 2번 세계 최초의 종양조직 삽입형 광섬유인 프로브를 만들어 2017년에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성제약의 실시권 체결로 해외에서도 대한광통신의 프로브 기술과 동성제약의 광과민제 포트론을 적용한 광역학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성제약은 앞으로 이 포트론을 이용해 췌장암뿐 아니라 복강 내 다른 고형암으로 시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번 해외 실시권 확보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광역학 치료에 대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광섬유와 통신 케이블 제조 및 판매 업체인 대한광통신은 5G 상용화에 따른 실적 개선과 함께 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오만의 유조선 피격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어제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피격 해역이 전 세계 원유와 석유 제품 3분의 1 정도가 지나는 길목이어서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운송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7월 인도분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2.23% 상승한 52달러 28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죠. 이에 오늘 셰일가스 관련주와 LPG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셰일가스는 원유보다 더 깊이 있는 퇴적암층인 셰일층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원가가 일반 원유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원유 가격이 올라버리면 셰일 업계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SH에너지화학과 동성화인텍, 한국카본과 같은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관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PG 도소매 판매업체인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수세가 오늘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철강기업 열연강판 상계 관세율 인하, 그리고 동성제약의 광역학 치료 관련 특허에 해외 6개국 70권 체결, 오만의 유조선 피격으로 인한 유가 상승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4일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